안녕하세요. 투자의 생각 올바른입니다. 새벽 3시까지 제가 연준 PT를 기다렸는데요.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왜 제로금리를 유지할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항공주나 미국 장세에 관심 가지는 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좀 아셔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항공회사들이 가지게 된 새로운 뉴노멀 시대, 새로운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서 투자를 하시면은 상관없겠으나 기존에 미장 보고 항공주가 오르더라 이러고 지금 저평가구나 이렇게 사겠다고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여행 수요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행 수요가 나겠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 사실 계속 증가를 하다가 바닥을 갔죠. 이게 바닥이라고 치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가 약간 살아난다고 해서 이거를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느냐? 항공 주식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 상승 좋긴 한데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저점 대비 90% 올랐죠. 예를 들어서 했던 게 20% 갔으면 100% 오른 거죠. 근데 여행객 수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 여행으로 갑니다. 해외에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제 좀 핵심인데요. 앞으로 적어도 한 5년간은 항공업은 사실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항공업이 다 잘 안 될 거다, 다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델타 항공 같은 데는 그러니까 리스보다 자사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거는 역시 지뢰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진짜 자세하게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트렌드를 보자면 지금 정상화 하겠다는 항공사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60 띄워가서 그러니까 100%를 다 채운 걸 100%로 본다면 40%씩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60%만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 좌석을 띄우고서라도 있는 사람들을 받겠다는 건데 당연히 수익성 안 좋죠.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하지만 나중에는 운임에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결국엔 뭐로 이어지냐면 체온 검사하게 되고요, 탑승 대기 늘고요,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면 기내도 소독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그럼 결국에는 항공사의 수익은 앞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델타 항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7월까지 단기적으로 말했지만 5월 달에 단기적으로 말했지만 탑승률 60% 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분기 적자가 6,600억입니다. 이게 사실 6,600억이 어떤 의미로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보잉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거의 종말이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폐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팬데믹 때문에 앞으로는 주요 항공사들 중에 사실상 몇 항공사는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쯤이라고 해서 뭔가가 더 나아질 수 있냐,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결국에 교육이 최근에 가장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정말 확실하게 조여서 사라질 것 같았으면 그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세계적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코로나는 쉽게 종식될 그런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고, 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체를 1학기로 두고 내년을 2학기로 두자 혹은 그런 얘기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수준이 절대 지금처럼 100% 바운스 할 수는 없다. 25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당연히 액트를 통해서, 케어 액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는 겁니다. 이거는 델타 에어라인의 717기를 2020년에
한마디로 이거는 좀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조기 퇴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격하게 있는 자산을 팔고 리스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조조정을, 당연한 소리지만 심각하게 하고, 보잉 717 기종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좀 사실 작은 기종입니다. 100석 정도 되는 기종인데, 옛날에 맥도날드 더글라스인가요? MD 그 기종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거지만, 문제는 어쨌든 국내 여행이나 국내 그 이동 여행 자체의 수요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 총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항공업계는 ROE를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무지하게 끌어다 씁니다. 사실 내가 뭐 100만원 가지고 있다 치면 200만원까지 최대한 빌려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200만원이 자산이 될 때까지 100만원을 더 빌려와서,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래 내 수익률이 3%를 6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계속 늘렸고요. 그런데 이런 때에 결국에 내가 200만원인데 100만원을 이게 마이너스 30%가 나버리면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40밖에 안 남잖아요. 곧 있으면 사실상 자본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사실 에어라인, 그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자본 잠식이죠. 사실상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자본 잠식이고, AITA 업계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항공사들이 90조에서 100조 가까이의 순손실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뭐 앞으로 2, 3년이 아닙니다. 올해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약 한 18조에서 20조 가까이의 18조에서 20조 가까이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이것도 굉장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안에 거의 120조 가까운 손해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2008년과 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뭐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항공사가 큰 위기를 맞았던 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권에서 제도적으로 그 ABS나 부채를 상환하는 거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이때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업이 이 정도 규모의 큰 리스크를 테이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5월쯤인가요? 채권 발행에 실패했습니다. 채권단이랑 잠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구형 기종을 채권 발행 담보로 설정한 것도 있지만 채권 발행조차도 실패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아마 금리를, 아까 이자를 8가이로 줬던 거, 뭐 정크본드 그 자체입니다. 사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그 본드 채권 발행에 실패한 뒤에 지금 이제 케어 액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공업의 어떤 그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론을 통해서 4.2 빌리언을 받았는데, 4.5 빌리언을 받았는데, 이게 거의 이내로 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게 뭐 1년 가는 게 아니라 이번 2분기 3개월 질 거란 얘기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기준으로 매일 450 캐시번이라고 하죠. 현금을 태워야만 지금 굴러가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2분기 내로만 약 4조 원을 태우는 뭐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엔 코로나가 완화되고 백신이 나오고 그걸 접종받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로나 백신은 저도 2020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아예 않고 있습니다. 2021년이나 아무리 빨라도 2020년 가을, 겨울이나 2022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21년까지 일반인 공급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백신이 가진 문제와도, 치료제는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으면 렘데시비르나 이런 거를 투입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부작용, 그 사이드 이펙트보다 이 자체가 가진 효능이 크기 때문에 치료제는 투입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 백신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백신은 생백신, 사백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그 병원균을
몸속에다가 넣는 상황입니다. 이미 멀쩡한 사람에게 병원균을 넣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의 부작용이 크냐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검증 안 된 상태로 넣었다가 그게 그대로 백신 뭐 10만 명, 100만 명 투입하는 그대로 코로나의 감염자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나오는 백신들도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뭐 남성층 혹은 뭐 군대나 아니면은 보건 의료 인력이나 가장 그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있는 쪽에다가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나이 순서대로 20대 괜찮으면 20대 임상실험, 20대가 괜찮으면 30대에 조금 투여해보고 30대 조금 투여하고 40대 투여하고 5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모든 거를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를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때 통과했다가 30대 때 안 될 수도 있고요. 30대 때 했다가 뭐 70대, 80대 때까지 갔는데 7, 80대까지 갔는데 이때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형 반응이 일어나서 실제로 감염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60대 미만밖에 못 쓰는 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인이 공급받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항공기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진 특성입니다. 항공기 자체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1시간에서 12시간 뭐 이 정도에 가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국내에서 0명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외가 전체적으로 다 0명이 되기 전까지는 혹은 줄어들기 전까지는 방역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백신을 하더라도 백신을 거의 다 60%, 70% 이상 맞기 전까지는 이런 사태가 사실상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항에 가기까지도 검사를 받을 거고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검사를 받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체 자체의 좌석 수도 줄여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검사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최소한 지금으로 따지자면 14일 동안의 그 기간을 거칠 겁니다.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치고 나서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런다면 최소한 8일 내지는 30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여행을 가야 하고 비즈니스를 가야 하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항공업이 단순히 지금의 사태가 조금 나아진다 해서 바로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에어라인만 해도 그 정도고 미국 전체로 따지자면 약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를 하루에 태워대고 있습니다. 이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케어 액트를 한다고 해도 미국 재정 문제가 앞으로 계속 불거질 텐데 이걸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브라질이나 뭐 페루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잠잠해진다고 해도 다시 2차로 늘어나는 기간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본드나 어떤 케어 액트를 통해서도 안 되려 그럴 만한 여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올바른이었습니다.